9일 목요일, 자, 만기일이 지난 시점이고요. 저녁 방송입니다. 뭐 무엇이든 물어보살 뭐 그런 걸로 할까 우리도. 네, 아무튼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드릴 겁니다. 실크로드 1님, 선한사업감님, 5억 이상님, 한사발님, 씩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게스트분들 계시고요. 네, 아주 반갑습니다. 네, 네, 이 모자가 그래서 아주 좋아요. 이 야구 모자가 길어가지고 이 모자 쓰면 조금 제가 좀 눈이 좀 편안합니다. 자, 성수환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 다음에 소피리님, 네, 축복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총알충전님 반갑습니다. 태연맘님,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베이비 천사님도 오셨고요. 제이범 맞죠? 범? 네, JBUM777님 어서 오시고요. 에이킴님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유영일님, 이두영님 모두 반갑습니다. 네, 자, 좋아요. 행복한 네 오늘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질문을 모아서 그게 뭐였지? 광고에 그 주병진 씨가 하던 강의 아니야? 그거죠. 모아서 출발하고 이거 괜찮겠다. 이거 써야 되겠다. 모아서. 네, 미안해요. 뭐 그런 거요. 이게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잖아 이제는, 그죠? 아, 저 새끼가 또 미쳤구나. 네, 뭐 오늘 이상한 거 먹었나? 뭐 그런 거 보면 저녁 이상한 거 먹었냐? 뭐 그런 생각 하시면 돼요 그냥. 네, 간만에 출석하셨어요. 좋아요. 네, 부처님 어서 오시고요. 진짜 놀보님 반갑습니다. 네,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질문이 있어요. 네, 씩님의 질문, 씩님. 씩님의 질문 무슨 질문이냐면요. 시간 외 보는 법, 그리고 시간 외 상일 때 다음 날 시초가 주의사항. 네, 오케이. 네, 두 번째. 그 다음에 선한 사업가님, 네, 질문. 주식 유동 비율에 따라 자사주 처분이 지금 되게 소름 돋는 생각을 또 했잖아요. 이거 지금 채팅창에 쓴 거 그대로 긁어서 복사한 다음에 붙여쓰기 하면 다 안 쳐도 되는 건데 여기까지 썼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죠? 의미가 어떤 것인가요? 네, 그죠? 네,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3번부터는 이제 종목 이야기를 할 겁니다. 종목 이야기. 오늘은 네, 인기 검색 종목에서 가지고 왔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종목일 수도 있고 또 아닌 종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네, 여러분들에게 좀 필요하리라 생각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검색한 그런 종목으로 찾아서 이야기 해드릴 겁니다. 오늘은 인기 검색으로 골랐는데 벌써 인기 검색 안돼, 고른 걸 할 거예요. 여기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이 몇 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번부터 10번까지 갈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2개이기 때문에 신풍제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셀트리온, 삼성전자, SK바이오팜, R서포트 상한가 같네. 네, 시젠, LG화학, 네이버, 메디톡스, 신풍제약까지 해서 진단을 오늘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들 보시면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상황을 보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뭔 말이에요? 네, 중국 증시는 어떻게 설명이 되냐고요? 중국말로 중국 구표, 뭐 중국 구시, 찐티엔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해야 되나요? 지금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그래서 보자. 그 중국 방송을 틀어봐야지 알지 뭐. 시황을 알고 싶으세요? 중국의 뭐 종합지수 지금 잘 가고 있는데요. 네, 3050이네. 이거 뭐야? 뭐가 좀 이상하다. 일봉이 아니죠. 우와, 뽑았네. 아주 그냥 뽑았어. 그래서 내 건 어떻게 됐지? 우와, 이것도 올라오고 있어요. 네, 이거 100% 수익 났던 종목이잖아요. 기억나시죠? 해왕생명과학. 네, 중국도 투자를 잘하고 있어. 중국 주식들도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요 이제 뭐 경기 부양이든 뭐 이런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정상 회복이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전 세계 증시가 다 비슷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형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 보면 거의 다 왔잖아요. 네, 물론 이제 직전 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많이 회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실 수도 있는 거겠죠? 네. 수익 봐도 겁날 필요 없죠. 그냥 올라가고 있으면 그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그냥 가시면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요. 단기 이격이 커지죠. 무조건 조정이 들어올 때 팔아셔야 돼요. 무조건 조정이 들어올 때 깊게 팝니다. 깊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 급등하면 조정이 들어갈 때 무조건 팔아야 돼요. 조정의 기준은 어디냐? 5일 이동평균선이다 이거죠. 5일 이동평균선 꼭 외워주세요. 그래서 종가 기준 5일 이동평균선 이탈하면 그냥 거기서 팔아버려요. 아시겠죠? 그때가 상투가 아니라도 조만간 상투가 나와. 그러니까 그 이후의 것들을 잊어버리시고요. 현재는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종가 기준 5일 이동평균선 깨지면 매도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수익이 잘 나오셨으니까 괜찮은 거고요.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진 부분들인데 일단은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뭐 요즘에 중국 시황을 분석을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경기부양책에 대한 이야기, 네, 인민은행에서 그 뭐 통화정책 완화한다는 뭐 그런 얘기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아마도 중국 증시에 끌어올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 걔네들 뭐 2차 확산 이야기 좀 있고 뭐 패스트 이야기 있고 그랬지만은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별히 악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네, 오케이. 네.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상해종합지수 뭐 중국 증시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갈 거고요. 유영일님, 퇴직연금 DC형으로 바꾸어서 제가 직접 운영을 해야 하는데 전 국내 인덱스 펀드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자문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네. 제가 펀드 투자 상담사 자격증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따로 이렇게 못 해드리거든요. 이게 타겟팅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인덱스 펀드를 바꾸서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가요? 그럴 때 내가 괜찮습니다라고 하면 이게 안 돼요. 네. 근데 뭐 그냥 적당히 설명을 좀 해드리면 그 내가 스스로 펀드를 만드는 거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하는 거. 근데 여러 가지 종목을 신경 쓰기 어렵다. 또는 여러 가지 섹터를 신경 쓰기 어렵다. 그러면 내가 유망해 보이는 섹터 쪽으로 갖다 집어넣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 것들이 ETF 가지는 장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요. 그렇게 ETF로 묶어서 정말로 시간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퇴직연금 퇴직연금이니까 일하면서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시간이 없는 거 아니라면 네. 종목을 조금 비중을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퇴직연금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것들 보면은 지난번에 그 삼성그룹주들 걔네들이 하는 거 보니까 물론 자기네 그룹주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많이 하겠지만 대형주, 특히 이제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성장성이 계속 있는 대형주 위주로 계속 분할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가격 신경 쓰지 말고 난 이 종목 어차피 길게 갈 거야, 20년 갈 거야 생각하면 그 20년 동안 계속 그냥 뭐 일정 기간 동안 오르나 내리나 계속 매수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의 어떤 투자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참고해서 해보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땠을까? 근데 ETF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내가 괜찮아 보이는 쪽에 투자하게 된다면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그런 거니까요. 그죠? 그쵸?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네, 보시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시간에 보는 법, 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시간회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시간회 같은 경우는요, 사실 간단합니다. 시간외, 뭐 우리가 뭐 보고 싶은 종목이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NC소프트 한번 볼게요. 네, 오늘 뭐 시간에 상한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NC소프트 한번 볼게요. NC소프트 가면 이제 시간외 단일가 조회라는 창이 나와요. 네, 시간외 단일가 창, 요 부분이 나오는데. 요걸 잘 보시면 어때요? 여기 지금 호가창하고 이런 거 다 똑같죠. 대신에 이제 10호가가 아니라 5호가로 나눠요. 5개의 호가창. 그래서 호가 단위가 이렇게 5개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서 진행이 되는 거고 단일가예요. 단일가. 단일가이기 때문에 뭐냐면 이게 지금은 법이 바뀌었나요?
뭐 10분에 한 번, 뭐 20분에 한 번 이렇게 일정 시간이 있어요. 이게 몇 분에 한 번씩인가요? 이제 시간의 매매를 요즘에 30분에 한 번인가? 하여튼 이렇게 예전에 한번 바뀌었어. 그래서 예전하고 좀 다른 것 같긴 하던데 이게 일정 기간 동안에 이거 가격을 모아. 예, 이 호가 단위를 모아요. 그래가지고 체결이 되는 걸 가지고 네, 그 일정 시간에 체결을 시켜주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간의 단위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호가가 내가 있네. 그래서 여기서 뭐 매수 주문을 누른다든지 이렇게 네, 시간의 단위가 매수 또는 시간의 단위가 매도 이런 식으로 가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상한가가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간에서 상한가가 갔다. 요거는 사실 뭔가 재료가 나온 거예요. 장이 마감하고 나서 무언가가 재료가 나왔다. 이 얘기거든요. 무언가가 재료가 나왔다는 것은 그 재료의 의미를 가지고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뭔가 정말 뭐 엄청난 재료가 터진 거야. 갑자기 임상, 삼상 성공!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에 나왔어. 그래서 시간에 상한가가 가버렸어. 그러면요, 이 사실 이런 강력한 재료라면 다음날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임상, 삼상 성공했다는데 다음날 사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이 시간에서 상한가는 이제 10%가 제한이잖아요. 그러니까 10%딱 때려놓고 그 다음에 잔량이 확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요, 시간에서 상한가가 갔다고 하더라도 뭐 특별한 뉴스가 없었다거나 있었다고 하더라도 좀 약하다거나 또는 잔량이 많지 않다거나 그냥 어쩌다 상한가만 갔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 다음날 다 빠집니다. 네, 시간이랑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에서 10% 올랐다고 해가지고 네, 그게 뭔가 대단한 그런 이슈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시간의 상한가에서 매수를 했으면 일단 10% 높게 가격을 주고 산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네, 만약에 보합으로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더 내려간다거나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황이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시초가를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종목의 연속성이 계속 있을 수 있는 재료겠느냐, 요걸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주식 매매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주식이 지금 없는데 계좌는 있어, 돈은 있어. 이렇게 됐을 때, 요거를 그냥 딱 보고 시간에서 매수하고 딱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건 지금 단일가잖아요. 근데 시간 외 종가라는 게 있습니다. 장 마감하고 30분인가 그 시간 동안에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의 종가는요, 그냥 종가, 마감된 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종가, 그 다음에 시간의 단일가는 이제 종가가 끝나고 나면 특정한 가격대에 내가 더 싸게 사고 싶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끝났지만 네, 시장에 참여자들이 조금 생겨가지고 뭐 사고 팔고를 조금 더 하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시간에는 이렇게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네, 각 증권사마다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ATTS마다 물론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이 시간의 단일가 같은 걸 조회하는 이 창이 있기 때문에 이 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냥 똑같아요. 네, 호가창이고 대신에 단일가로 거래되고 있다는 것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종가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하나이기 때문에 매매가 좀 빠르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단일가면은 매매가 아예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나면 하한가 처박혀가지고 그냥 기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네. 근데 다음 날 보통은 그 영향을 받기는 받아요. 근데 이렇게 상한가를 밀어버린 재료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야지만이 그 상황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고 보실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선한사업가님의 질문, 주식 유동 비율에 따라서 자사주 처분이 갖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 이 자사주 처분이라는 것은요, 그냥 말이 처분이지 소각이야, 소각. 옛날에는 이제 종이증권이었거든요. 증권이 요즘에 이제 다 전자증권으로 바뀌었죠. 근데 요즘에는 다 종이증권으로 그러니까 종이증권이 아니라 전자증권 바뀌었기 때문에 저 소각이란 말은 사실 쓰면 안 되죠. 소작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이게 예전부터 해왔었던 관습이기 때문에 이 소각이란 말을 쓰죠. 자사주를 처분한다는 것은 회사가요 자사주를 사들여요. 네, 자사주를 사들인 다음에 없애버리는 거야. 네, 그럼 보세요. 만약에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네, 100만 원의 자본금으로 이제 주식이 발행이 됐어요. 100만 원에서 100원짜리가 이러면 10,000개가 나오나요? 네, 100원짜리가 10,000주식이 됐어. 네, 그래서 발행이 됐는데 회사에서 주식을 사들였어요. 90개를 뭐 10개를 사들였어요. 그러면은 돌아다니는 주식은 이제 90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10개를 없애버려. 묻어버려.
그러면 자본금 나누기 9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 가치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의 가치가 이 가격이 실제로 변하는 건 아니고요. 가치가 올라갑니다. 가치가. 주주 가치의 재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액면 가격에 대한 어떤 고찰이라 봐야 되나요? 하여튼 뭐 그런 가치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사주를 소각한다거나 처분한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처분은 조금 다른 게 되는 건가? 네, 주식수가 줄어듭니다. 네, 전체 주식수가 줄어들어요. 처분을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네, 자사주 처분. 처분은 매도로 했다는 이야기인가? 자사주 매각? 자사주 매각은 악재가 될 수도 있고 호재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매각은 달라요. 매각과 소각은 다릅니다. 매각과 소각은 달라요. 네. 소각은 없어지는 거고요. 매각은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각은 없어지는 것이고 매각은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 이 매각을 할 때는 가끔씩 그 최대 주주가 뭐 자사주 매각 이렇게 나오는데 자사주 처분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럴 때는 돈이 필요해서 하는 경우가 있죠. 보통은 주가가 급등했을 때 뭔가 재료를 타고서 급등했을 때 최대 주주의 어떤 자사주 매각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대체적으로 주가는 하락세를 걷게 됩니다. 얘네들조차도 경영진조차도 최대 주주조차도 이 회사 더 이상은 못 간다라고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의미는 뭐라고 둬요? 뭐 급전이 필요해서 아니면 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뭐 등등등 여러 가지로 갖다 붙이죠. 하지만 좋은 주식이라면 걔네들이 그거 한다고 주식을 팔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각은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다르고 이것을 이제 많이 팔아가지고 최대 주주가 아니에요. 최대 주주가 만약에 변경이 돼 버린다. 그렇게 되면은 요거는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매각을 찔끔 하는 거야. 만약에 한 100주 해가지고 내가 한 10억 챙기려고 100주 정도 팔았어.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그냥 뭐 주가가 대체적으로 악재성 재료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상승 이후에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냥 통으로 갖다 팔아버리는 거야. 자사주를. 누가 우리 자사주 통으로 살래? 그러면 저쪽에서 손들어. 그럼 걔한테 통으로 갖다 파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M&A가 되는 거죠. 뭐 M&A로 봐야 되나요?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됩니다.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면 대체적으로 호재로 작용을 해요.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면 호재로 작용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쵸?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뭔가 해줄 것 같은 기대감. 네. 그 다음에 그냥 그거죠. 네. 그 다음에 뭔가 좀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기대감. 그냥 기대감이네. 네. 그래서 그냥 그 기대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각, 매각. 근데 매각도 뭐 최대 주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꼈느냐 안 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종목 이야기를 했을 때 넘어가서 종목을 보도록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카카오, 두 번째는 셀트리온, 네, 세 번째는 삼성전자, 네 번째는 SK바이오팜, 네, 다섯 번째는 시젠, 여섯 번째는 LG화학, 그 다음에 네이버. 다 할 수 있나? 네. 메디톡스. 어차피 여러분이 쓴 거 아니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거니까. 네. 신풍제약. 그죠? 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일단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은 뭐 네. 아니요, 수수료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수료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시간의 매수나 매도도 수수료는 똑같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 눈이 아프지 근데 오늘? 오, 날씨가 더워졌죠. 엄청 더워졌나봐. 그리고 에어컨을 틀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일단 밤이 돼가지고 에어컨 안 틀고 있습니다. 근데 눈이 이렇게 뻑뻑하지? 눈약을 좀 넣어야 되려나 눈약. 그렇게 뜯어가지고 넣는 눈약 있죠? 네. 그 루테인인가 그거 먹으라고 계속 어떤 분이 얘기했었는데, 네. 아직도 안 샀다는 이야기. 자꾸 잊어버려.
자, 어쨌든 이렇게 10종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갑니다. 카카오. 오랜만에 종목 지나니까 좀 볼만하죠? 네. 자, 카카오 같은 경우 한번 보자. 카카오. 카카오를 보면 어때요? 카카오. 카카오는 지금 어떤 수혜가 있죠? 언택트. 네. 언택트. 그냥 계속 가는 거야. 계속 가는 거.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에서 증권까지 들어갑니다. 이제 증권까지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사업적인 기대감들이 커져 있는 상태잖아요. 기대감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카카오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를 가진 기업,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미래 먹거리를 가진 기업,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미래 먹거리를 가졌다. 그걸 가지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 네. 그러면 성장성이 계속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천을 저 밑에서 좀 드렸었어요. 10만원 아래쪽. 그리고 제가 매수한 게 12만원대인데 지금은 35만원대. 이것도 수익 많이 나왔네요. 그죠? 네. 수익 많이 나왔어. 응? 어디 갔어? 카카오. 카카오를 보자. 와, 187%. 187%, 187%. 깍!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갖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죠? 수익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187%의 수익이 나와 있는데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100%대에서 차익 실현은 일단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가 얼마냐고요? 187% 나왔다고요. 수익률이. 평단가가 12만 얼마였어? 와가 아니에요. 이거 자주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뭐 그냥 툭 하면 나오는 거다. 이 정도는. 187%. 평단가가 12만 4천원. 네. 금액 얼마 안 돼요. 네. 금액 뭐 얼마 되겠어요, 이거. 네. 내 돈을 알려고 하지 마. 네. 그냥 여러분들 중요한 건 그거야. 내가 얼마나 투자했는가 중요해. 왜 중요해요? 네? 내 건데. 여러분들 거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 내가 만약에 이 카카오를 샀을 때 얼마를 투자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자기에 딱 맞는 그 수준을 생각해 가지고 야, 187% 나왔으면 어느 정도 수익일까? 딱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네.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만 보세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가 일단은 그렇게 수익률을 올려놨다. 그러면 YG 플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뭐 잘 가고 있고 남선알미늄 지금 400%예요. 네. 이거는 뭐 1000원대 사가지고 뭐 계속 가는 거죠.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올라갔다 이렇게 될 테니까. 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이제 미래 먹거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놔두시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어서 오세요. 실시간 처음 오신 분들. 네, 아주 그냥 네, 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신 분들은 복 받으실 거예요. 복 받아라. 어디 갔냐, 복. 여기 있네, 복. 네, 복 받으세요. 네. 아니야, 저 걔가 지금 내가 문을 닫아놨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했더니 저 새끼가 문 열려고 그러는 겁니다. 엄청 똑똑해요. 네. 나도 참견하고 싶다고요. 그러는데 저 새끼가 오늘 안 돼. 그러면.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카카오. 네. 카카오는 이제 미래 먹거리를 갖고 있다. 은행들 지금 다 엿먹었단 말이에요. 카카오 때문에. 아시죠? 네, 은행들이 처음에 카카오뱅크 출범할 때 뭐라고 나왔냐면 얘네들은 안 된다고 그랬어.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은행은 창구에 가서 통장 만들어가지고 공인인증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인터넷 뱅킹이다. 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됐어? 카카오는 적자 기간이 되게 오래 가서 너무너무 힘들 것이다 했는데 흑자 전환했잖아. 작년에 흑자. 네, 작년 흑자 전환했잖아요.
그러니까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은행들이 쇼크에 빠진 거야. 어? 은행들이 쇼크에 빠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안 되겠다. 우리도 해야 되겠다. 단풍이. 우리 개는 단풍이에요. 몇 번 보여드렸는데, 네, 단풍이. 단풍이 보고 싶어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미용해서 되게 이뻐요. 미용해가지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저 이렇게 데리고 들어와야 되겠다, 그럼. 야, 들어와. 들어와. 너 출연하고 싶어? 일로 와봐. 아이고, 그냥 방송 욕심이 있어, 얘가. 어? 야, 방송 욕심이 있으면 어떡하냐? 여기 봐봐. 그래, 여기 인사. 어이구, 알았어. 하지 말고. 여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흥분했어요. 됐대요. 네. 하여튼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이고, 이 단풍 새끼. 개새끼. 그래서 얘를 보고 항상 제가, 네, 욕을 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죠. 개새끼야. 네, 여기는 아니고요. 뭐 강아지 새끼니까. 네. 아무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그래요. 네. 지금 문 열려고 그런 거예요. 네, 푸들이에요. 푸들인데 얘에 얽힌 또 스토리가 있잖아. 얘는 이제 사실 우리가 데리고 올 때 조금 뭐라 그럴까요? 불쌍한 상태에서 데리고 왔거든요. 불쌍한 상태. 좀 뭐라 그럴까? 막 분양이 안 되고 약간 학대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갖고 막 몸에 좀 안 좋은 것도 있고 애가 좀 이렇게 삐쩍 꼬라가지고 막 그런 상태에는 애기를 데리고 왔어요. 좋은 일 한다고 데리고 왔지. 그랬더니 우리 집 와서 저렇게 괴물이 된 거야. 이렇게 막 등치가 막 고릴라처럼 변해가지고 막. 근데 정말 반전이 뭔지 아세요? 거기서 그냥 5만 원 주고 데리고 왔나? 그때? 예. 그냥 거의 공짜로 데리고 온 거예요. 공짜로 데리고 왔어. 근데 되게 멀리까지 가가지고 그런 강아지가 있다 해서 데리고 온 건데 5만 원 던져주고 데리고 왔죠. 근데 이 강아지를 우리 단풍이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오시더니 이 강아지 어디서 샀냐고, 응? 얼마 주고 샀냐고 막 그러는 거였고, 우리는 뭐 그냥 이렇게 좀 이러이러한 사정에 있는 강아지 데리고 왔다 했더니 이 강아지 가격이 네, 얼마였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단풍이의 몸값이 얼마였을까요? 애기 강아지 몸값이 얼마였을까? 알아맞혀 보세요. 얼마였을까요? 네, 깜짝 놀랐어요. 내가 웬만한 돈에는 놀라지 않아요. 근데 내가 정말 깜짝 놀랐어. 어머 진짜? 네, 어머 진짜. 네, 40만. 이게 10만 단위 아닙니다. 네, 10만 단위 아니에요. 무려 350만 원. 오, 나는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진짜요? 그래갖고 350만 원이에요. 야, 이게 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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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애가요? 그런데 350만 원짜리 강아지라고 멋있다면서. 근데 얘가 좀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마다 좀 그런 게 있어요. 멋지다고. 네, 근데 나한테는 역시 개지 뭐. 근데 그냥 개야. 네, 개가 뭐 350만 원이든 뭐 3만 5천 원이든 간에 개입니다. 네. 개예요, 개. 그냥 개야. 그냥 막 핥아내는 거 봤죠? 짖고 핥고 막 똥 싸고 막 그 개입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랬대요.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뭐 그래갖고 내가 정말로 그때 후회를 한 게 하나 있어요. 무슨 후회를 했느냐면 이 종자를, 네, 그죠? 아가를 낳게 되면 이게 좀 생기잖아요. 네, 아가를 낳게 되면 비싼 종자잖아. 그러니까 아가를 낳게 되면 되는데 그때는 이미 네, 이 아이가 네, 더 이상 남자가 아닌 그런 상태가 됐지. 네, 그래가지고 네, 좀 아쉬웠던 그런 경험도 조금 있습니다. 네. 아이고, 그냥 복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됐고, 네, 됐고요. 이 카카오에 대한 관점은 일단 더 간다 보셔야 돼요. 더 가는데 뭐 남자들도 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아요? 중성화? 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왜 중성화? 중성화 하신 분들, 네, 같은 의미라고 봐야 되겠죠. 네, 우리 단풍이의 심정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자, 어쨌든 카카오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더 갈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건드리면 안 돼요. 그냥 가만 놔두세요. 더 가도록 그냥 가만 놔두시고요.
이 종목이든 다른 종목이든 뭐 다 똑같아요. 네. 이런 식의 어떤 상승이 팍 치고 나가버리게 되면 그냥 놔두는 거야. 그냥 놔두게 되고, 그냥 놔둔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꺾일 때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단기 급등이 들어가게 되면 항상 기준이 어디로 들어가게 되면 5일선입니다. 5일선을 타고서 올라갈 때 매도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추세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가끔씩 이렇게 살짝 깨질 때가 있어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상황을 그때 가서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은, 그 다음날 파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그 다음날 파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5일선을 가지고서 기준을 보고 진행을 하시면 좋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네.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도 현재 이제 같은 섹터로 올라가잖아요. 같은 내용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같은 포지션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얘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진단해드렸지만 그 있잖아요. 라인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웹툰 그런 것도 있고요. 네. 한성기업 팔았어? 나는 있는데 나는 있는데 한성기업 왜 팔았어요? 한성기업 지금 71%? 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네, 100% 나오겠죠? 네. 한성기업 이게 그런 거예요. 항상 2%의 날,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가는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버티려면 비중을 작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종목은 흔들릴 수 있어요. 내가 샀는데 한번 5%, 10% 떨어질 수 있어. 재수 없으면 막 20%도 빠져요. 근데 그냥 냅둬요. 그냥 냅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 한성기업 차트 볼게요. 한성기업 차트를 보면은요, 내가 이거 어디서 샀을까요? 평당가가 7,010원이면 7,010원. 7,010원이면 어디일까? 이렇게 딱 집어보면요, 나는 어디서 샀을까 보면 그냥 대충 답이 나오겠지. 여기서 판 거, 여기서 샀겠죠. 여기서. 아, 여기서 샀구나. 여기서 샀네. 여기서 2018년도에 여기서 샀네. 왜냐면 저는 하락 패턴에서 매수 안 하거든요. 여기서 매수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 돌아설 때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빵 치고 올라갔을 때 상한가에 매도가 한번 들어갔어요. 네. 근데 이 당시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안 팔래요. 나는 장기로 가져갈래요. 그랬다가 여기서 아주 지랄 맞은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3,000원까지 빠졌죠. 네. 7,000원짜리 3,000원까지 빠지면 어떻게 해? 반토막 더 까지고 마이너스 한 60%쯤 나왔나? 네. 그죠? 네, 60%쯤 나왔나?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단기 매도하신 분들은 뭐 그냥 즐겁다고 하셨겠지만, 네, 마이너스 60% 나오면 기가 막히죠. 돌아버린다고. 근데 어땠어요? 비중이 얼마가 없으니까 그냥 냅두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쭉 가는 모습. 종목 진단 아닙니다. 네, 이건 종목 진단 아니에요. 종목 진단 아니고 그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이 있어요. 이게 물려서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 좀 심각한 부분이 있지만 보통은 마이너스 20% 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놓고 있으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간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이걸 버티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다 만약에 100% 싣고 있다, 50% 실었다 그러면 못 버텨요. 네. 전 재산의 반이 날아가는데 어떻게 버팁니까? 못 버티지. 종목의 비중은 네, 많아야 5%. 네, 5%도 많다 생각해요. 근데 종목을 더 많이 갖고 싶으면 5%로 그냥 하셔도 되는데, 네, 보통은 3% 미만으로 네, 가시면 됩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더 매수할 때는 뭐 5%, 네, 그 정도까지는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겠나 생각은 드는데, 그냥 3% 미만으로 사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저는 추가 매수를 항상 염두에 두거든요. 내가 산 주식이 물려. 전략은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네, 주식을 내가 샀어. 그럼 두 가지 길이 있겠죠. 내가 점쟁이가 아닌 이상 이게 왼쪽 길이냐 오른쪽 길이냐 이거 어떻게 알아? 그죠? 이놈은 분명히 상승할 것 같은 주식이야. 그런데 그 길로 안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 길이 안 갈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갈지 모른단 말이죠. 그럼 이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거를 그냥 여기서 더 사든지 상황을 보고, 아니면 그냥 놔두고 수익을 내든지 이렇게 갑니다. 내려가면요, 더 사지 않아요. 객입니다. 기다려요. 근데 이 기업이 정말 그지 같아가지고 뒤질 것 같은 주식이다 그러면 포기하겠지만, 그게 아니야. 그러면 쭉 내려갔다가 이렇게 돌아설 때 뭐래요? 추가 매수. 평단가 낮춰주고 원래 가던 길. 그럼 수익률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 초기 접근에 대한 비중은 항상 작게 하고요. 이놈이 어디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내가 대응 전략을 달리 하시면 됩니다. 그게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70% 정도 수익인데요. 뭐 조금 더 가면 100% 나오겠죠? 뭐 그러면 솔직히 100% 수익이 탐은 나지.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1년 정도 지났어. 1년 반 정도 된 거잖아요, 지금. 아니지, 2년이죠, 2년. 2년이야, 2년. 2년 됐어. 2년에 100%. 에이, 그거 어떻게 2년에 100%, 아유, 그거 안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정말로 많이 있어. 근데 진짜 천만의 말씀 만만한 콩떡 같은 게 2년에 100%짜리 상품이 어딨냐? 그렇잖아요. 2년에 100%짜리 상품 중에 원금에 100% 주는 상품이 어디 있으면? 없어요. 뭘로? 아, 뭐 부동산 이런 거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부동산은 몇 억씩 갖다 밀어 넣어야 되잖아. 그것도 분양 전쟁 해가지고 막 눈치 보고 해야 되잖아. 안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2년에 100% 나와도 3년에 100% 나와도 돼요. 나는. 예. 3년에 100% 나와도 돼. 3년에 100% 준 상품이 어디 있어? 없죠. 카카오도 그랬고요. 네. 카카오도 요거는 이제 근데 12만 원대이기 때문에 2년까지는 안 걸린 것 같은데, 그리고 요거는 고통을 별로 안 줬잖아요. 네, 고통 별로 안 줬어요. 그냥 쭉쭉 달리고 있어서 큰 고통이 없었던, 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이야기 계속 가면요,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상승을 하잖아요. 상승하게 되면 이 포지션이 지금 5일선은 자꾸 깨고 들어와요. 근데 21선을 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21선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될까요? 아, 얘의 기준선은 21선이구나. 응? 21. 이 아이의 기준은 20일이구나.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 종목은요, 5일선을 깨고 내려가도 팔면 안 돼. 네. 팔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죠. 저는요, 종목 비중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요, 손절매도 같은 거 거의 생각 안 해요. 네. 거의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대신에 물타기를 하죠. 물타기. 물을 타죠. 물을 훅 타. 물을 그냥 막 갖다 들이부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런 데서 매수해서 물렸어. 네, 난 비중이 적으니까 상관이 없거든요. 냅둬 불어요. 근데 항상 이야기하지만 정말 끝나서 작살나는 종목, 그냥 없어지는 종목이 아니면은요, 그 어떤 주식이든지 간에 반드시 올라옵니다. 연탄재라는 시 아세요? 연탄재? 네. 연탄재라는 시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그 이유가 뭐냐면, 너는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온몸을 불살해서 따뜻한 적이 있었느냐, 뭐 그런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탄재도 한 번은 불사르고 간다는 얘기야. 성냥불도 한 번은 불사르고 간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계속 뒤진다? 근데 이 기업이 뭐 상장 폐지가 된다거나 뭐 그런 작살나는 기업이 아니라면 반드시 올라옵니다. 이건 무조건 100%야. 주식에서 무조건 100%야. 100% 올라옵니다. 내가 정말 미쳐가지고 최고점에서 매수했다. 삼성전기 봅시다. 삼성전기를 내가 미쳐가지고요, 2014년도 2011년도인가요? 네, 2010년도네요. 여기서 내가 미쳐가지고 그냥, 네, 최고점에서 그냥 매수했다.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어떤 주식도요, 제 아무리 그런 개떡같은 주식이라도 반드시 타이밍을 줍니다. 어떤 타이밍이요? 하락 이후에 어디까지 올라와요? 절반 정도 올라오는 타이밍은 무조건 줘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무조건이라는 것은요, 개떡같은 주식이 아니면 돼. 그냥 상장 폐지의 길로 가는 주식도 있을 수 있겠죠. 상장 폐지에 가는 주식은요, 10년이 아니라 20년, 100년 기다려도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끝나는 거고요. 상장 폐지 안 돼. 삼성전기가 상장 폐지 될 거라 생각 안 하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종목을 접근할 때 그나마 괜찮은 거,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종목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자리들, 제가 그런 것들은 이제 문자만 리딩하면서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물려있어? 괜찮아요. 가면 돼. 이런 거. 그다음에 지금 뭐 문자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2번 정도 유료 방송이 있으니까 그런 포인트들 짚어드리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일단 마음이 편해야지 주식 갖고 갈 거 아니야. 물려도 괜찮아요. 주식은 물리려고 하는 거야. 사자마자 주식이 막 해가지고 수익이 난다 그러면 그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물려 있어. 물려도 괜찮아요. 괜찮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물려도. 대신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타이밍을 잡았느냐, 이걸 가시면 돼요. 네. 지금 계좌 물려 있어요? 괜찮아. 괜찮다고요. 네. 나쁘지 않으면 돼. 자, 내가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진짜 이런 것들이 사실 종목 진단보다 더 좋은 거잖아. 인터플렉스가 있어요. 이게요 7만원부터 무려 얼마까지 빠졌냐면 6천원까지 빠졌어요. 이게 10분의 1 토막난 주식이에요. 물론 내가 산 것도 아니죠. 네, 물론 내가 산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무슨 악재가 나왔냐면 애플 부품주 어쩌고 저쩌고 전수조사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얘가 애플 부품 관련주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작살이 난 거야. 그 이후로 쭉쭉쭉쭉쭉쭉 떨어지는데 답이 안 나오잖아. 이런 거 답이 안 나오죠. 7만원짜리가 7천원까지 떨어졌어. 답이 나오겠습니까 이거? 답이 안 나오죠. 근데 이것도 뭐예요? 한 번은 불사르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 종목도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제 돌릴 거야. 나는 이 종목 밑에서 샀어요. 얼마에 샀냐면 가격이 보자 11,150원 평단가예요. 네, 11,150원 이 정도 되겠죠. 지금 한 20% 나왔어요 수익률. 이것도 뭐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20% 정도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여기선 더 많이 나왔었을 거예요. 이게 요 언저리에서 산 거죠. 요 언저리에서 여기 요것도 가지고 있는 기간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완벽하게 이평선 돌아설 때는 네 요런 위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이 더 좋을 수도 있지. 그러면 여기에 영광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나는 미지수예요. 과연 저게 전고점 돌파해서 뭐 7만원대 다시 넘어갈까? 그건 나도 모르지. 하지만 적어도 현재가 수준에서 어느 정도까지요? 뭐 한 번 정도 거래량 터지는 부분 2만원 근처까지 가지 않겠냐? 그럼 이것도 100% 나오는 거잖아. 그럼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죠. 내가 만약에 여기서 물렸어. 7만원에 물렸어. 네. 그러면 밑에서 사면 되잖아요. 그럼 평단가 어디로 맞춰져요? 중간섬에 맞춰지겠지. 근데 여기는 가격이 싸니까 조금 더 많이 사면 되겠죠. 그럼 평단가가 요 밑으로 쑥 내려와.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 내가 목표할 수 있는 가격대 근처까지 목표 가격 맞추면요. 내가 얼마큼 사야 되는지 나오잖아요. 이 정도 같은 경우면은 내가 여기서 100만원어치 샀다 그러면 여기서 한 300만원어치 사면 됩니다. 그럼 평단가 요 정도 맞춰져요. 그렇게 사놓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냐면요. 가장 처음에는 그냥 모르는 거야. 얘 유망할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게 되면 거기서 계속 불타기라는 거예요. 불타기. 추가 매수를 막 하면서 덩치를 키워가지고 주가를 빵 띄워서 수익을 내는 거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아주캐피탈이라는 게 있죠. 아주캐피탈. 배당을 잘 줘. 배당을 잘 줘요. 이거 언제부터 샀냐면 2018년도. 2017년도인가요? 여기서부터 샀죠. 여기. 2017년도 배당주에서 투자를 2018년이었나? 17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샀어요. 그냥 계속 사 그냥 네 계속 사요. 배당 들어온 걸로 또 사고 네 시간 돈 짜투리 나면 또 사고 막 네 하는 거야. 배당은 계속 줘요. 이 배당 때 되면 또 올라갈 거예요. 이 배당 끝나고 나면 슬슬 들어오거든요. 보세요. 배당 끝나면 슬슬 들어와요. 배당 끝나면 슬슬 들어온다고 계속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게 연초에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밑에서 다시 사겠다 생각하셔도 되는데 나는 그냥 밑에 내려면 더 사요. 그냥 냅뒀다가. 그러니까 수익률은 항상 뭐 20% 30%에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덩치는 굉장히 커져 있지. 아주 캐피탈. 네. 아주 캐피탈이에요. 이것도. 네. 이거는 뭘 보고 했어요? 추세가 살아있는 거. 믿고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이제 지금 와가지고 이제 얼마 더 가겠습니까? 나도 몰라요. 근데 모르지만 이런 종목들이 또 있었잖아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 리노공업 이게 2004년도 여기 예? 3,000원대 4,000원대 할 때 그때 산 거거든요. 지금 있냐? 나는 없지. 왜냐면 이때는 내가 증권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만 있었죠. 네. 그때 고객들이지. 고객들만 샀던 거지. 리노공업이 왜 리노공업인지 아세요? 리노공업 왜 리노공업이요? 이게 리노가 부부예요. 리노가 이시성을 가진 분과 노시성을 가진 분이 서로 결혼해가지고 만든 회사가 리노공업이야. 그런 거 알아야 돼. 예. 그 리노공업이 왜 리노공업이야? 이거 왜 뭐 이렇게 저거에 뭐 고릴라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각자 성을 딴 거야. 네. 촌스럽잖아 이름이. 그런 애들이 잘 가는 거예요. 이름이 막 세련되게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못 가는 거예요. 리노공업 계속 가잖아. 그죠? 계속 갑니다. 계속 가요? 그냥 계속 가. 안녕이야. 지금 살려면 못 사죠? 못 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사야 돼요? 여기. 적어도 이런 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노리는 것들은 뭐예요? 여기 요거 이런 거 신고가 넘어갈 때 제가 매수 타이밍 드릴 때 보시면 항상 그럴 거예요. 넘어가서 이렇게 눌러서 나갈 때 여기 아니면 여기서 돌아설 때 여기 둘 중에 하나. 지금 네이버나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NC소프트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종목 진단 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자 봐요. 이렇게 넘어가는 자리가 급소해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되게 쉽게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돌파가 나가서 뭐 추세가 나가서 이런 것들 뭐 그냥 각도기로 재고 뭐 재료 갖다 붙이고 다 필요 없다고 그냥 선만 딱 그어요. 그냥 왜 왼쪽 편을 바라보니까 그냥 무주공산인데 예, 올라가야지 그럼. 적분이 없잖아. 물린 사람이 없는 게 신고가 주식이에요. 물린 사람이 없으면 어때요? 다 기분이 좋지 뭐. 너그러워져. 사람이 돈을 따기 시작하면요. 예, 주식으로 수익을 보기 시작하면 사람이 너그러워진다고. 그래? 응, 알았어. 뭐, 애가 내가 아끼는 고려청자를 깨버렸어. 오, 괜찮아. 몇 푼이나 한다고? 몇 푼이나 한다고? 이씨, 고려청자. 네. 뭐, 하여튼, 너그러워진다는 이야기죠. 아빠 용돈 좀 그러면 100만원짜리 막 꺼내주고 막. 네. 야, 지갑에 100만원짜리 있는 사람 좋겠다. 나는 지갑에 100만원짜리 넣어 갖고 다닌 적이 없어요. 근데 100만원짜리 막 꺼내주고 막. 너그러워져. 근데 손실내면 어떻게 돼요? 손실나면 기분 더럽지. 네. 고려청자가 아니라 뭐 그냥 컵만 깨져도 이 새끼야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 욕 나오고. 네. 그다음에 또 뭐 있어? 용돈 좀 그러면 너 뭐 옛날 거 다 끄집어내지. 너 이 새끼 이 옷 어디서 산 거야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느냐 하면서 막 괜히 되도 않은 짜증 다 낸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네. 다 그래요. 네. 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식을 꽃길만 걷고 싶으면 그냥 꽃길에 있는 주식을 거기에 동참하시면 꽃길을 찾아가야죠. 꽃길에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찾으세요. 그러면 그냥 종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럴 겁니다. 아주 바닥에 있거나요. 주식은 그래요. 아주 바닥에서 돌리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넘어가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만 사시면 대체적으로 수익이 나요. 네. 그러니까 주식에서는 걱정을 하지 마. 걱정할 게 없어요. 물렸어? 괜찮아. 사실 이것도 봐요. 여기서 사가지고 물렸어? 욕 더럽게 나오겠죠? 네, NC소프트. 이거 뭐 여기 뭐 50만원에 샀는데 이게 여기 34만원까지 떨어졌어. 기분 더럽잖아요. 그래도 뭐 결국엔 가잖아요. 2배 갔네 벌써? 네. 100% 나왔네? 이런 거예요. 그냥 주식이. 이 기간이 뭐 2, 3개월 정도 이거 한 반년 갔네요. 물려있는 기간이 거의 1년 가네요. 하지만 이것도 여기서 보세요. 넘어가니까 매수 타이밍 또 나오죠. 여기서 또 매수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우리가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주식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저기 뭐 FOMC 뭐 의장할 것도 아니잖아요. 뭐 할 건데? 여러분 뭐 할 거예요? 그거 다 뭐 시황 다 알아갖고 뭐 뉴스 알아 뭐 할 거예요? 몰라도 돼요 사실. 네. 그냥 가냐 안 가냐만 하시면 돼. 가냐 안 가냐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근데 차티스트가 돼버리죠. 네. 그럼 차티스트가 돼버려. 그럼 차티스트가 돼버리게 되면 시장을 또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왜냐면 너무 심리가 들어가 버리니까 여기서 나도 같이 멘탈이 흔들려 버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업의 가치를 먼저 보는 거죠. 기본적 분석을 봐주는 거야. 얘 망할 것 같은 기업이냐? 괜찮구나. 안 망하겠네. 그럼 얘 뭐 하는 기업이니? 게임 만드는 회사야. 리니지 기가 막혀. 리니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대한민국에? 없어요. 네, 리니지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럼 뭐야 이건? 1등이잖아요. 자, 주식에서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유리한 이유가 뭐예요? 어? 주식에서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유리한 이유.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유리한 이유. 이거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인플레이션. 잘 생각해 보세요. 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NC소프트가 지금은 100만원이야 비싸라고 하지만 나중에 인플레이션 커져가지고요 100만원이 돈같이 하나졌을 때는 이거 싼 가격이잖아. 그러면 NC소프트가 이렇게 머물러 있겠어요? 계속 그 비싼 가격대로 가야지. 주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계속 올라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주식, 망하지 않는 주식, 20년, 30년간 주식 그런 기업들 사가지고 놔두면 주가 다 올라가 있지. 지금 만 올라가는 게 뭐 있어요? 이 차트를 길게 놓고 한번 보세요. NC소프트도 뭐 만원부터 시작해서 100만원 간 건데 미친 주식입니까 이게? 네. 삼성화재 뭐 이런 것들은 막 이거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뭐 네, 그죠? 네. 길게 놓고 한번 봐보세요. 포스코조차도
네. 지금 여러분 개떡가 생각하는 포스코조차도 네. 망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대표하는 기업들은 그런 거예요. 삼성전자는 뭐 더 그럴 거 없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는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이런 거 사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런 거. 이런 주식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가다가 말 것인지 우리도 모르지. 네. 뭐 IMF 때 뭐 기아차 부도날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거? 네. 기아차만 부도났어. 그냥 우리나라 기업들 다 줄도서 날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지.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는 그런 것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건 뭐 천재지변과 가까운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기업들은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더 커지면 커지겠죠. 인플레이션 요때 83년도에 아이스크림 얼마였어요? 83년도에 깐돌이 50원이었어. 50원. 50원. 깐돌이요. 깐돌이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 그죠? 서주 아이스주가 100원이었나? 네. 아무튼 뭐 50원, 100원 막 그랬어. 아이스크림. 깐돌이. 아, 깐돌이 먹고 싶다. 깐돌이. 깐돌이 아세요? 깐돌이 아시겠지 뭐.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깐돌이를 하루에 하나씩 먹었어요. 우리 바로 집 옆에 구멍가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맨날 깐돌이를 팔았거든. 깐돌이 하루에 하나씩 50원 주고 맨날 먹었어요. 지금 깐돌이 얼마예요? 깐돌이. 지금 깐돌이 최소 500원이겠죠? 네. 10배. 화폐 가치가 근데 10배만 올랐을까? 아니지. 네, 아니에요. 요즘에는 돈 많은 거 갖고 뭐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3배 하거나 이제 명절에 가면은 애들한테는 초등학생들한테는 뭐 5,000원, 만 원씩 이렇게 주면은 큰 돈 받았다고 엄마가 다 뺏어갔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만 원 주면 욕한대. 에이 뭐예요? 막 그래. 만 원 주면 취급을 안 해준다는 거야. 삐져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예. 엄마 아빠가 뺏어가지도 않아. 만 원짜리는. 야, 넣었어. 얼마 줘야 돼? 최소한 5만 원짜리 줘야 돼. 5만 원짜리. 야, 진짜 애들 많이 바뀌었지. 네, 우리 아들도 어디 이렇게 친척집에 한 바퀴 돌면은 5만 원짜리만 갖고 와요. 만 원짜리 와서 받아오지도 않아. 주지도 않고요. 화폐 가치가 그런 거예요. 네, 나는 세배할 때 500원씩 받았는데, 아이씨, 그쵸? 500원씩 받았지 그때. 500원. 조금 사는 집은 이제 1,000원, 2,000원 이렇게 줬던 것 같아. 야, 참 이제 세상을 진짜 그렇다. 시간도 빨리 다 돼버렸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목 진단에 대한 그런 부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인기 검색을 좀 뽑아냈는데 역시나 네, 말하다 보니까 딴 데로 새버려가지고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그냥 원래 방송이 이렇게 생긴 거야. 네, 원래 이렇게 생긴 거고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으면 절반 팔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다음날 매도를 해야죠. 네, 다음날 상한가에 대한 또 흐름들을 보면서 그렇게 매도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는 500원 받았다니까 사는 집안이 아니었어. 네, 사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오늘 방송에서는 일단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사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세부적인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주식을 물려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네,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네, 우리 집 말고 요즘 애들이 그렇다고요. 10,000원짜리를 안 받는다고. 그렇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냥 희한한 얘기가 돼버렸네. 어떤 주식이 잘 갈 것인지,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